2024년도 전반기 북한 지역 연구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접경 지역 공간적 특성과 평화지대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영봉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남북한이 같이 지금 군사적인 대처를 하고 공유하고 있는 이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해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공동 번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 귀한 분들 모시고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어, 여기에 직접 참여는 않으셨지만 또 이제 이 내용을 보는 분들 우리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참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남북 간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지경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대화가 막혀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주변 강대국들, 주변 국가들도 서로가 지금 이 협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이고 또 대화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어렵고 또 북한의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볼 때 미래가 참으로 캄캄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남북 접경 지역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조망으로 이제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그리고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에 각각 철조망이 북쪽에도 쳐져 있고 남쪽에도 이게 삼중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은 민간인 통제선이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남쪽만 해도 접경 지역은 땅의 면적으로 보면은 전라북도 면적 정도가 됩니다. 약 한 8,000평방킬로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면적 정도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한반도의 중앙지대를 제대로 우리가 국토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에, 우리가 1945년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잠시도 우리는 그 기쁨을 해방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분단이 이제 또 남북한의 전쟁으로 5년 만에 또 이어져서 1950년 6월 25일 날 남북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참 전 국토는 80%가 파괴가 되고 300만 이상의 남북한의 이 인적 이제 이 에,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국지전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그 참 치열한 그런 전쟁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지금 우리는 남북의 접경 지역으로 지금 대치하면서 또 분단 70 지금 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해방으로부터 본다면은 지금 79년째 남북이 분단돼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평화와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독일의 교회들은 프라이카우프라고 이제 그 이 돈을 주고 자유를 산다 그런 의미인데 독일 정부가 이 독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동독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일을 한 27, 8년간 이렇게 하면서 동소독이 서로 관계를 갖고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의 길로 갔던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 한반도의 그 희망과 통일 모든 문제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참 애씀에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지나가시죠. 음. 예. 이 분단 이후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제 DMZ라는 이런 이제 국제적인 하나의 조약 같은 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이 국제연합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체결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해서 이제 DMZ가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육지의 DMZ는 한 248km. 그리고 이제 한강하고도 일종의 그 DMZ입니다. 거기는 이제 하구 강으로 돼 있죠. 그래서 타주시 탄현면과 마누리에서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약 한 70km. 그리고 면적으로는 약 한 280평방킬로니까 서울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한강 하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DMZ의 관리와 감독은 아시다시피 이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북쪽은 이제 이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제 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금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주변에는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약 한 10km까지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통제를 받고 이제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면으로는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또 차원에서 민간인 통제선이 바로 비무장지대 주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한 25km까지 이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이렇게 또 설치가 돼 있고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주로 이제 이 접경 지역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접경 지역.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접경 지역이란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모든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접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은 이제 남북한의 그 군사 분계선인 이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지역은 약 한 10개 지역이고 그 주변에 또 이제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 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광역시의 강화군과 웅진군, 경기도의 고양, 양주, 동두천, 보천, 김포, 파주, 연천,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군 이렇게 북한도 이제 약 한 25km. 우리가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5km 정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걸쳐 있는 뭐 춘천 같은 데도 이제 적경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북한도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굉장히 여기도 이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이와 같이 이제 군사 분계선은 정전협정 때 강화군 이제 말도까지 한강 하구까지 설정을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서해 NLL은 그때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해 NLL 같은 경우는 그 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에
53년 8월 30일에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NLL을 선포했어요. 사실은 이 NLL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북한에 가까이 있는 섬들도 다 우리가 그때는 이제 차지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5개 지역을 이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연평도, 그리고 이제 우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UNC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다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양보를 했는데도 북한은 절대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상 13 해리까지 그러나 이제 섬이 있고 그런 데는 약 한 3해리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주장을 했고 저쪽은 육지로부터 뭐 13해리까지를 자기 저기로 이제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육지의 부분은 248km, 우리 10개 지역, 저기에 약 한 11개 지역이 이제 우리하고 딱 접해 있죠. 이 지역들은 옛날에는 다 생활권이 같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경 지역, 을 전체로 본다면 이제 비무장 지대를 제외한 그런 지역이 이 접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강 하구는 이제 이 파주 탄현면 마누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임진강의 하구에서부터입니다. 임진강의 하구에서부터 이제 이 강화군의 말도까지가 이제 한강 하구입니다. 여기는 중립수역이고 중간에 철조망이라든지 어떤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민간인 선박들이 남쪽은 남쪽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정전협정에는 되어 있고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의 해안에 이렇게 연접해서 들어갈 수 있기는 했지만 서로가 이걸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군사적인 어떤 충돌이 일어날까 봐서. 네. 그래서 100m까지는 이제 아주 해안을 이렇게 제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53년 7월 27일 정전 체결 때 이 북방 한계선을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달 8월 30일 날 정전 후 NLL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선도 보호하고 또 저쪽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항해도가 이 해주가 굉장히 그 해군 기지로서 자기들로서는 중요한 기지인데 이렇게 해주에서 나오면 바로 우리 연평도에 노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동안 많은 이 남북 간의 또 분쟁과 충돌과 해군의 많은 희생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방대한 지역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여기에 평화지대를 구축을 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사실은 이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 바로 이제 이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금강산 쪽도 이제 북쪽의 접경 지역이죠. 또 개성도 북쪽의 접경 지역. 사실은 접경 지역에서 이러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던 거죠. 그러나 다시 지금 이렇게 서로가 경색된 상태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남북 접경 지역에는 남북의 모든 교통망이 여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와 철도 이런 것이 여기를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만 해도 국도가 이제 6개, 그리고 또 지방도도 6개,
그리고 철도가 이제 네 개, 경의선, 그리고 경원선, 동해북부선, 그리고 이제 금강산선까지. 지금 이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은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국도도 1호선과 7호선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도로와 철도가 이제 노선이 이렇게 이 남쪽에서 저 북쪽에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다녔던 길인데 이렇게 이제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와 같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남북 간에 이제 철도와 도로가 이렇게 이제 통과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남북이 과거에는 물류라든지 인적 물적인 그런 것이 이제 해방 전에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 이후 그리고 6.25 전쟁 이후 이곳은 이제 국토의 어떻게 보면 변방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지나가시죠. 예, 북한 측 접경 지역과 남한 측 접경 지역. 아까 이제 지도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그 추진상의 이제 과제를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입니다. 서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이렇게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관계,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 설치해 있는 군사시설, 세계에서 가장 이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한국의 이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은 이제 우리의 법을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적 측면에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서 설치된 비무장지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제 허락을 해야만이 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강산 육로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또 개성 이제 공단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북한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그러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79년 혹은 이제 뭐 전쟁 이후로는 71년입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은 굉장히 생태계로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변모가 됐습니다. 물론 비무장지대 안에는 이제 많이 이제 그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 생태계가 소생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아주 귀중한 하나의 생태의 보호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한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 그동안에 이제 이 많은 정권들이 이제 남북 간의 이 협력 가능 사업들을 서로 이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제 한번 그 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북한 참여 가능 사업 이제 기본 방향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국토 이용 구상,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관광이라든지 생태 관광이라든지 이런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적 유적지의 공동 발굴 및 보존을 통한 어떤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와 민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이제 참여시킬 것인가.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제기구가 이제 참여를 했다면은 저러한 일이 이제 좀 쉽게 일어나든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그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협력 지구로서는 이제 바로 비무장지대 밖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제 그 개성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파주 같은데 그리고 초롱 같은데 이런 데다 이제 얼마든지 협력 지구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상호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기반 시설과 중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형성의 잠재력, 그만한 땅이 있는지, 그리고 남북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그리고 대외 중추 기능이라든지 지역 생활권의 중심지 기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평가를 해보면 이제 백령도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지역을 뭐 도시 형성 잠재력, 남북 연계, 도로, 철도, 항만, 생활권 중심, 대중축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보면은 파주의 장단 지역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파주는 남북 간에 이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던 곳이죠. 장단 지역과 철원 지역 그리고 고성 지역이 가장 이 교류 협력 지구로서의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네. 예, 협력 사업의 선정으로서는 이제 세부적인 평가로 보면은 시급한 거, 지금 남북한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보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임진강이라든지 북한강 이런 댐을 막아가지고 많은 고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성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협력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교류협력 및 평화 정착에 대한 이런 파급 효과 정도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협력 사업을 보면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망 연결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어, 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이제 연결이 됐고 국도 1호와 국도 7호가 이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원선. 사실은 경원선은 환동해와 환황해를 연결하는 축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경원선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재해 방지 여러 차례 임리강하고에서 재해가 일어났었죠. 그다음에 수자원 공동 이용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해나갈 그런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네. 분야별 계속 보면은 자연 생태계 보전 및 관리 분야.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은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관광객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그 이 공단뿐만이 아니라 이 임진강의 하구 지역에 있는 그 광활한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범 농장을 서로 이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협력. 그다음에 문화 역사 자원은 아시다시피 궁예도성이 이 비무장지대 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에 이와 같이 이제 과거의 역사적으로도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추진을 보면 이제 경원선 같은 경우는 기존 연결 철도를 정비 확충하고 특히 이제 경원선을 속히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원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단되기 일제 시대에도 원산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하나의 지역이 되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하는 것. 재해방지 및 수자원 공동이용, 특히 이제 그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북한강의 임남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평화의 댐이죠. 북한에서 이제 북한강을 가로막고 임남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해로 빠져나가야 될 물이 이제 안변 청년 발전소 원산 쪽으로 이제 42km의 터널을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가서 동해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7억 톤 정도의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에 다목적 댐을 이제 건설해서 남북 간의 전력을 서로 활용을 하고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남북 공동 농장은 특히 이제 비무장지대가 정전협정 때 남쪽에 하나의 마을과 북쪽에 하나의 마을을 비무장지대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은 대송동 자유의 마을, 그리고 북쪽은 기정동 평화의 마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협력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통망 연결 같은 것은 이제 경원선의 연결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이제 재방지 및 수자원 공동 이용은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과 이제 임진강 위에도 이제 한강댐이라고 그것도 한 3억 톤 댐을 막아 놓으니까 그게 이제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이제 연천 파주 이런 쪽으로 내려와서 많은 그 피해를 봅니다. 북한강 역시 이제 이 임남댐 옛날에 금강산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약 한 17억 톤의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일에 금강산 댐이 29억 톤 정도의 댐이 무너진다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평화의 댐을 이제 단단히 막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내려왔을 때는 다시 역류해서 북한 쪽으로 가서 오히려 거기가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공동 농장은 대성동 자유마을과 기정동 평화의 마을에 약 한 100만 평 정도의 공동 농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건 전에부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임진강 하류의 그 연천 평야라든지 또 철원 평야 이런 데가 이제 아주 그 국토의 그 중심 지역이면서 육지의 넓은 그런 평야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한강하고 공유수역 공동어로 이 지역을 서로 활용했을 때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풍부한 그 어족 자원이라든지 지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관광 협력은 이제 설악 금강산을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현장인 우리의 그 강화도와 또 개성을 연결했을 때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다음 비무장지대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여기에는 이제 많은 철새라든지 희귀 담수, 갯벌 등 이런 것이 아주 풍부합니다. 네. 네, 문화 역사 자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궁예도성이라든지 여기 이제 구석기 뭐 신석기 그러한 또 자원들도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에 있어서도 연결할 수 있는 게 많고, 특히 이제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조성 이건 이제 뭐 역대 대통령 때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 서해에서부터 이제 동해에 이르는 이런 지역을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재벌 협력과 정부 간 협력이 이렇게 안 될 때는 사실은 지방 정부 간 협력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참여와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협력, 그리고 정부 및 국제사회와 민간 협력, 이러한 이제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한 이제 교류 협력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주지구, 철원지구, 고성지구. 지도를 보면서 보시죠. 넘기시죠. 예, 이와 같이 파주지구는 산업형 교류 협력 지구, 이제 철원지구는 물류형 교류 협력 지구, 고성지구는 관광형 교류협력지구.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이러한 협력지구들을 북쪽에도 해놓고 남쪽에도 해놓고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철원 같은 경우는 철원평야, 이제 평강평야 이렇게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고성도 이제 설악산과 금강산 연결하는 거. 네. 서해안 쪽으로 하면 이제 백령도를 중심으로서 백령수산업, 연평도를 중심으로 한 지구, 그다음에 이제 강화도의 그 교동도를 중심으로 한 지구에서 교류협력 지구를 만들어서 산업단지도 할 수 있고 농업도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수산업 연결, 관광자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백령도하고 그다음에 연평도, 연평도는 대연평도와 소연평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서 공적했던 데는 대연평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동도는 이미 이제 강화도하고 이렇게 교량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약 2km 정도. 물이 빠졌을 때는 뭐 굉장히 그 지나다니기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통망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2단계 경운선, 그다음에 3단계는 금강산선 이렇게 이어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이제 접경 지역에는 교통망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런 관광 자원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예, 이건 이제 도로망 연결에 대해서 그리고 동서 도로망 그리고 이제 국제공항에서 강화도를 통과해서 개성으로 해주로 연결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국제공항에서 강화도는 다리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제일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 이제 서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진강 중상류에 건설되어 있는 북한 지역 기존 댐을 공동 활용하는 보장 방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신규로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남댐 관계는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어, 음, 임남댐을 다목적화해서 그리고 임남댐을 그렇게 다목적화했을 때는 내륙 수운으로 해서 금강산까지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한강에 수많은 다리가 나와져 있었지만 옛날에는 금강산에서 목재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이 북한강으로 띄워서 한강으로 와가지고 경복궁 같은 걸 지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댐들이 많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자세하게 이걸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은 이제 북한의 반대로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 다는 안 됐지만 일부 지역이 지금 유네스코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생태공원은 서해안에서부터 동해안까지 이제 다양한 그 생태가 특성 있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성을 해서 국제적인 하나의 생태공원으로 이어나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이제 주요 생태계가 서해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를 한강하고 그리고 이제 비문양지대에서 동해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정말 그 관광 자원으로서도 아주 참 우수한 관광 자원이고 지금 여기를 이제 산티아고 길 같은 그런 길을 지금 이 비무장지대 DMZ 평화의 길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우수한 길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500km 정도 좀 넘습니다. 네. 네, 임진강 유역 산림 녹화. 북한과 이미 이 이야기는 많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림 자원을 여기서 보내줘서 산림 녹화를 함으로써 홍수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우리는 이미 이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이 지금 이렇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예, 농업협력은 파주에 이렇게 보면은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
여기가 이제 같이 붙어 있죠. 이 마을들은 뭐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농사를 같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천의 넓은 연천 평야가 주변에 이제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철원 역시 평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수산업협력 역시 서해와 동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금강산 관광 이것은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것. 그다음에 북한강 유역과 한강 하류 연계를 관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공업 협력으로서는 개성과 서해안 우리가 발달한 우리 서해안 지대의 그런 지역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과 연결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지금 막혀 있습니다. 네. 궁예도성은 이제 정말 남북한이 큰 반발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궁예의 그 꿈이 이제 이 동북아시아를 이렇게 꿈을 꾸었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은 궁예도성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그 여건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궁예도성이 이렇게 그 비무장지대 하나 안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형태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과 북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국도 3호와 경운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대 때 이걸 망가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궁예도성으로 치우쳐서 갔다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예, 개성 역사 유적지와 우리 강화 역사 유적지 고려 500년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몽고 이제 39년간 그쪽으로 이제 가서 피해 있던 여러 가지 그 찬란한 문화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특히 임진강 하류의 유명한 그 구석기 유적지 이런 거 그런 북한강 유역의 고인들 이런 것도 남북이 협력해서 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사업을 이뤘을 때 여기는 평화 지대가 됩니다. 평화 벨트.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로가 활용하지 못한 이런 땅이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가장 값진 땅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미 이제 그 제가 국토연구원에 있을 때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해가지고 신문에도 났던 그런 지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 네. 네, 단계별로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한반도 DMZ 및 적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남북이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남북 환경 공동체, 남북 경제 공동체 이러한 것을 서로 이루면서 국제적인 기구가 옵서버로 참여함으로써 항구적인 이런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한반도 DMZ 및 적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주요 공동체로서는 이제 환경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국제사회 공동체 이렇게 해서 공동체 관리를 구성해서 이제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은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론 및 정책 건의 넘어가시죠. 예, 어, 이제 평화 공존을 위한 대화가 가장 시급하죠. 그다음에 군사적인 대립을 제거시키고 이제 미래에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DMZ 적경지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불신과 적대적 감정을 넘어서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 시급성, 북한 참여, 국제사회 활용, 사업 단계별 추진, 남북한 특히 남한의 우리가 통일된 컨센서스 전략,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건을 조성을 해 나가면서 한 발 한 발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 교류 협력을 이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변화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변화됐을 때는 바로 이제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정책적으로는 지금까지 통일부가 사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더 약화돼 버렸죠. 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남북 간 협력하에 이제 여기에서 총괄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천력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 어, 물론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확보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사업 추진, 그다음에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이제 세워져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북한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이제 에,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먼 길이지만 또 독일이 88 올림픽 때 와가지고 자기들이 우리보다 먼저 통일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한다고 그쪽에 이제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될 것이다. 그러나 89년도, 90년도에 바로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 없이 통일을 이루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긴 시간, 마지막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에 도로에 꽉 차서 이 버스가 오고 가고 관광객이 오고 갔던 이 금강산 이제 관광 통로입니다. 이 길이 다시 철도와 도로에 관광객들과 또 물류가 오고 가고 할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특히 한국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또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